여러분, 강아지가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그냥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정말 많이 진단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강아지를 췌장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는 눈빛에 못 이겨서 이거 괜찮겠지? 하며 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저도 된다 그러길래 가끔씩 주곤 했었는데요. 이 고지방 음식을 주는 것이 우리 반려견의 췌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구독!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췌장염의 원인, 증상, 예방법까지 싹 정리해드리니까요. 반려견 보호자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췌장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방식이와 비만인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사료를 안 먹어서 간식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안 먹고 쫄쫄 굶는 게 안쓰러워서 간식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우리 반려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식을 줄여야겠죠?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 계란 노른자, 육포 등 고지방 간식은 강아지 췌장을 혹사시키고 심한 경우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데요. 비만 강아지는 췌장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이 비만은 당뇨,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귀엽다고 과하게 먹이거나 간식을 많이 주는 거, 이게 결국 우리 반려견을 아프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과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의 약물 복용으로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심하면 체온 상승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췌장염에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놀았는데 오늘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식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급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방 사료, 쓰레기통을 뒤졌을 경우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 가끔씩 구토를 하는데 구토 후에 밥을 안 먹고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이후에는 밥을 잘 먹고를 반복한다면 만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반려견 배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면 더욱 유심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정도 밥을 안 먹게 되면 자연스레 금식을 하게 되니까 이후에는 배에서 소리가 안 나면서 또 밥을 잘 먹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만성 췌장염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럴 경우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췌장염은 일반적인 구토, 설사와는 다르게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다가는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어요. 또 조기에 발견되는 급성 췌장염은 정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엔 췌장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기에 이런 증상이 경미하지만 췌장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럼 보호자인 우리는 이 무서운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저지방, 고단백 식단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체중 관리예요. 우리 반려견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은 필수입니다. 산책을 못한 날에는 턱이나 장난감으로 활동량을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간식이 식사가 되면 안 돼요. 간식은 간식일 뿐입니다. 훈련할 때만 급여해주신다면 보상심리도 높아지고 건강한 견생을 보낼 수 있겠죠. 세 번째,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췌장염이 의심된다면 꼭 병원 방문하기. 어쩌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실하게 우리 반려견의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이 견주인 나도 우리 반려견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진 받아보기. 특히 7세 이상 노령견들 밥을 안 먹거나 구토를 한다면 되도록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췌장염을 앓았던 강아지라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보다 더 세심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에게 흔하게 발생하지만 무서운 췌장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고지방 간식, 고지방 사료는 피하기. 두 번째, 비만은 만병의 근원, 체중 관리하기. 세
세 번째, 갑자기 아이들이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발열이 동반된다면 급성 췌장염일 수도 있으니 바로 병원에 내원하기. 네 번째, 평소 구토가 잦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만성 췌장염일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기.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췌장염은 자연 치유될 확률이 낮으므로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췌장염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 받아보기. 구독!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반려견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세심히 신경 써주신다면 분명 우리 반려견은 더 건강하고 즐거운 견생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반려견들이 즐겁고 건강한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많은 보호자분들께 닿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 소반이와 즐겁게 살아요. 안녕!